주역 64개 노트 정리 세 번째 시간 진과 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건과 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입니다. 먼저 자, 진은 음이 두 개 있고 양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양은 상승의 성질이 있고 음엔 하강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음을 떠받치면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음을 이제 적재된 물건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진중하게 나아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에서 말과 마차, 수레의 물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진동. 그 다음에 아래의 양이 유력하죠. 이런 진의 대표적인 물상으로서는 우레,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양은 건, 하늘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검은색이죠. 그 다음 위에는 땅, 흑색, 중이니까 황색이죠. 여기서 검고 누른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꽃은 진도 꽃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방위로 보면은 저번에 봤듯이 구리,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이렇게 나옵니다. 구리는 남쪽, 삼진은 동쪽, 일감은 북쪽, 칠태는 서쪽. 그래서 진, 해가 뜨는 곳이죠. 살아남, 나아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꽃의 이미지도, 꽃의 물상도 여기서 가지고 옵니다. 태풍태가 구호에서 고향생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은 또 큰 길인데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뻥 뚫려 있죠. 그래서 확 튀어진 큰 길을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웃 어른, 이것은 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 개의 음이 두 개 있고 밑에 장남, 이제 양이 유력하죠. 그래서 양이 밑에 있는 것을 제일 밑에 있는 하계 제일 밑에 있는 것을 장남,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중남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 제일 위에 있는 것 소남, 소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장남을 장인, 그 다음에 장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남을 막내라 이야기하고, 소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집에 장남이 있으면은, 여자도 있겠죠. 딸아이도 있을 건데, 밑에 보면은 장녀, 세 개의 개 중에 음이 제일 밑에 있는, 이걸 장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녀는 중간에 음이 있는 것. 그다음에 소녀, 태소녀는 이렇게 음이 제일 위에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장남, 중남, 소인, 장녀, 중녀, 소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웃 어른, 장수, 장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우는 말, 아까 진의 개념에서 나왔고 다 진동 똑같습니다. 말의 이미지도 우리가 말의 이미지를 이렇게 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말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건도 말의 이미지를 봅니다. 이렇게 물상을 조금 더 확대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석을 풍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돋아나는 것, 궁극에 가서는 강건한 것이 되는 것은 이렇게 최초의 진이 양의 전진이 있어서 이렇게 강건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건이 되는 거죠. 강한 말, 센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은 꽃 이야기했고, 다리의 이미지도 있고, 큰 술통, 술잔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레, 아까 진중하게 이 음을 물건으로 치면은 쌓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진중하게 움직이면서. 풀, 곡식은 이렇게 이제 양이 점점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쌓여가면 가을이 되면은 이제 이걸 수확을 한다 해가지고 곡식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지는 이 정도 하고 다음은 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은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양이 두 개 있고 아래 음이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이렇게 되었겠죠. 하늘 건이 있다가 이렇게 변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은 이제 이걸 자꾸 끌어내리는 성질이 있을 거고, 양은 두 개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자꾸 끌어내린 거죠. 하늘에 있는 걸 끌어내리니까 하늘의 바람이죠. 하늘의 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음이 있어서 하락하는 성질이 있고, 하늘의 소식을 알리는 걸 바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강건한 강 아래 밑에 이렇게 음이 자리함으로써 이제 음 밑에 공손하게 유순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아래에 내려서 공손함, 유순함, 순종함, 그 다음에 들어감, 입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나무의 이미지도 있고, 바람 아까 딸 이야기했죠. 장남은 요렇게, 큰 딸은 손 이렇게 끌어옵니다. 풀, 약초. 그 다음에 손은 줄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밧줄 할 때 밧줄. 이게 활의 사업 할 때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공장은 지는 이제 움직이는데 그 한 곳에서 일을 계속하는 장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손의 성질에서 그 흰색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긴 것, 높은 것은 우리가 집에 기둥을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죠. 이걸 주추라고 하는데, 이제 그 손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제일 밑에는 그 주추돌 두 개가 있다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높게 본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추는 기둥 아래에 있는데 이제 음핵이 주추에 해당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하늘의 소리, 유순함, 공손함, 들어감의 이미지가 있는데 음이 양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고 물러남아 있는데, 이런 유순함에서 결국에는 강단 있게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과감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급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은 풀의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약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초를 뭐 달해 가지고 뭐 냄새가 퍼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물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나오면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보면은 손은 기둥을 의미하고, 물고기는 천풍구의 구이에 물고기를 감싼다 할 때 나옵니다. 손은 다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흰색했고, 쟁기도 이제 유기의 불경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고 뭐 수확을 할 때 그 쟁기의 개념을 끌어냅니다. 눈, 풍지관에서 눈의 이미지를 끌어오는데 위에가 풍이고 지입니다. 관은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의 이미지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거북달에 있고, 그 다음에 닭의 이미지를 끌고 오기도 합니다. 소는 그 다산께서 그 곤을 소로 받고, 그 다음에 손도 소로 받고, 그러면 리도 소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물상을 조금 넓게 해석해서 그 해석을 조금 풍부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 그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손님이 건이라면은 주인은 손의 이미지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 했고, 밧줄, 눈 했고, 물고기 했고, 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 개별효를 설명할 때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설명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구나 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은 명령이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아래로 트여져 있죠. 반대로 위로 트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텐데,
이거는 이제 위로 트여져 있어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이제 위를 향해서 터져 있어 가지고 위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당의 이미지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손은 그 아래가 트여져 있죠. 그래서 아래를 향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늘의 명령, 뭐 군주의 명령,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게, 개별효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것을 효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뭐 획이라고 하는데, 획의 공간적 이동, 뭐 1번에서 5번으로 이동했다, 이걸 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획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효변은 성질이 변하는 거죠. 이 전체를 다 합쳐서 뭐 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정밀하게 공간적 이동은 추이, 그 다음에 성질의 변화는 효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괴는 뭐 이렇게 뭐 천이 있고, 그 다음 밑에 풍이 있으면은 천풍구가 되는 거죠. 44번. 이 괴를 풀이한 것을 단사, 괴사라고 합니다. 이 문왕이 유력의 감옥에 가둬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개별효를 풀이하는 게 첫 번째 효를 이제 풀이한 것을 효사라고 합니다. 뭐 괴를 풀이한 거 뭐 물령치죠. 뭐 여자를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효는 이제 첫 번째 뭐 장성하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괴사는 효사, 상사라고도 하고, 이 괴사를 아까 물령치료를 뭐 대상사, 효사를 개별효는 뭐 소상사라고 합니다. 이 단사와 효사를 합쳐서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별 괴를 설명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아갈 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음과 양의 상승과 하강을 제일 기초로 하여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은 이제 음과 양에서 들어감, 공손함, 흰색, 나무, 손님 아니죠, 그 주인이죠. 이런 이미지를 물상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소송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